출산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하루하고 몇 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루하고 4시간 정도 지났네요. 어저께 오후였죠? 네. 굉장히 쌩쌩해 보이시는데 첫째 어때요? 첫 육아에서 대표 때랑 비교해서 남편분 보시기에. 첫째 때는 그 애를 낳을 때 힘주는 법을 잘 몰라서 약간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흡입기를 해서 애를 낳았었는데, 둘째 때는 확실히 둘째라서 그런지 경험이 있어서 더 빨리 순식간에 나왔고, 그래서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첫째 때도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첫째 처음에. 때는 뭐 2년 더 어렸었어서 그런 체력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 첫 이틀에 정말 쌩쌩하다가 마지막에 혈종이 잘못 생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출산이 돼가지고 첫째 때보다 전반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첫 아기 낳고 네. 힘들어서 둘째는 안 낳겠다 이러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첫 아기 낳고 둘째 낳는 거 이제 비교를 해보면 힘든 아. 정도가. 출산만 놓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길어야 이틀이잖아요, 출산이. 근데 첫째를 키워보면서 아, 육아가 힘들어서 둘째를 못 낳겠다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출산만 놓고 보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확실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째 출산은 진짜 순식간에 시작되고 끝나고 또 금방 또 잊혀지더라고요, 그 고통이. 왜냐면 첫째가 첫째를 키우면서 그 애를 예뻐하는 마음이 이미 엄청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보면 순식간에 또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그 출산의 고통이 잊히는 나는 느낌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첫째는 풀코스 마라톤이라면 둘째는 10km 단축 마라톤 정도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경우엔 거의 100m 아, 첫째가 둘째. 풀코스면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네, 첫째는 이제 하도 안 나와서 40주 지나서 유도를 잡고 아침 9시부터 입원을 해서 오후 5시에 나왔으니까 사실 첫째도 유도치고 빨리 나온 편이긴 한데 근데 둘째는 이제 나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쫄래쫄래 병원 왔다가 2시간여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체감상 나왔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 근데 육아도 좀 둘째가 더 쉽지 않나요?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첫 아기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젖병도 막 네. 소독하고 막 네. 철저히. 완전 근데 네. 둘째는 뭐 우유병 그냥 대충 그냥 물에다 헹궈가지고 바로 쓴다고 하던데,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육아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저희가 모자동실 하는 동안도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첫째랑 둘째랑. 어떻게 다른데요? 이렇게 첫째 때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애가 낑 소리만 내도 깨고 뭐 분유도 한 10분 지났다 싶으면 이거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새로 타오고 뭐 이랬는데 지금 저 조금 아까 1시간 반 된 애가 먹다 남긴 분유를 먹여가지고 먹이면서 아 맞다 이거 오래됐지? 야, 배 아픈 거 아니야? 하면서 끝까지 먹여갔거든요. 그리고 뭐 애가 밤에 좀 낑낑대도 그러다 자겠지 그러면서 저도 자고 그 마음 편한 육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둘째를 낳게 된 것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소아과의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아기들에게 막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버텨요. 그 첫째 같은 경우는 막 숨 잘 쉬나 네. 잠시도 눈을 못 띄고 아, 이거 숨 쉬다 갑자기 안 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쓰면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육아는 또. 태명은 뭐라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희 태명이 띠용인데요.
띠용 그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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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걸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첫째 때는 말 그대로 첫째였으니까 되게 좋은 의미와 이것저것 생각해서 태명을 지었었고, 둘째 때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확인을 하기도 했고, 그냥 저희가 장난처럼 용띠 해니까 띠용하게 나왔으니까 띠용하게 띠용이 생겼으니까 뭐 할까라고 장난처럼 말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태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래서 너무 붙였습니다. 미안한 거예요. 첫째 태명에는 세상 좋은 의미를 막 다 이렇게 막 담아서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데요? 팔복이라고요. 팔자도 좋고 복도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되게 성심성의껏 지었는데 둘째는 막 띠용이니까 좀 미안했는데 띠용이 한번 뇌리에 딱 박히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출산까지 띠용하게 나와가지고 뭐 태명은 일부러 더 험하게 짓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잠깐 쓰다 마는 거라서 네. 이름 지을 때 이제 좀 균형감 있게 잘 지으면 되죠. 아직 이름은 안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거의 이제 거의 첫째랑 돌림이 있으니까 네. 이름만 잘 지으면 되죠. 네, 평생 불릴 이름만. 뭐 태명이야 뭐. 고민 많이 해서 지었습니다. 이름. 네, 뭐 개똥이라는 태명도 있고 뭐 많아요. 자, 이제 둘째 출산이신데 첫째나 둘째나 다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첫째만 계획했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첫째는 계획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늦게 생겼고,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애기 그래도 2명 아니면 3명은 낳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3명도 또, 생각이 네. 있었지만, 네, 어쨌든 둘째까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생겨서 네. 말 그대로 띠용 네. 하긴 했었습니다. 가족 계획이 그럼 잘 계획한 네. 대로 잘 된 거네요. 뭐 셋째야 앞으로 또 키워보면서 천천히 고민하시면 네. 되겠지만 요즘 육아가 워낙 힘들다고 그래서 뭐 셋째는 아주 적고 둘째도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또 출산이 힘들어서 결혼하고도 출산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딩크족이라 그러던가요. 네. 그런 부부들에게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뭐 우선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근데 저희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이래서 다들 애를 낳고 키워서 저희도 있고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다른 데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이로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생각은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 기쁨을 모르고 평생 살 수 있고 또 나름의 기쁨을 찾으면서 사실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존중받아 마땅한데, 이게 겪어본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너무 꼰대. 꼰대 같은데 이게 잡사봐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저희 첫째가 2돌이 조금 안 돼서 너무 예쁠 때거든요. 그래서 한창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부모밖에 모르고 뭐 나쁜 짓 해봤자 뭐 음식 던지고 뭐 요 정도일 때 하는 소리니까,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춘기 거치고 뭐 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고충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우나 어쨌든 지금까지 한 2년 남짓 한 시간 동안은 약간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사랑이라면 나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다? 뭐 거의 그 정도의 그런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좀 주는 존재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그렇죠. 뭐 출산을 안 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의 나름 또 행복도 있고 다 있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는 분도 그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출산해서 아이를 하나 둘 낳아서 기르는 분은 또 거기에 따르는 기쁨과 이런 게 또 따로 있는데,
과거보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는데 이제 부부 둘만 이렇게 살면 좀 적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꼭 네, 맞아요. 애가 없이 둘이 있으면 약간 심심하다, 적막하다 할다 느낄 정도로. 그렇죠. 네. 또 아, 깨 있으면 잤으면 좋겠긴 한데 또 자면 또 보고 싶고 심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뭐 똥 싸면서 칭찬 듣는 건 아이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똥 싸면서 네. 걸으면서 칭찬 듣고 그런 식으로 그 시기마다 뭐 처음 뭐 말을 입이 터졌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이렇게 시기별로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뭐 여자친구 이제 사귀다 뭐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커가면서 계속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제 네. 결혼해서 보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참 다채로운 삶을 산다는 점에서는 아이만 한 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소감은 뭐 첫째 때랑 좀 다른 게 있나요? 둘째는 출산하는 순간에 뭐 딱 출산 이렇게 소감. 배 위에다 이제 딱 안았잖아요 처음에. 네. 아, 처음 그쵸. 어때요? 네. 첫째 첫째 때는 때는 그 흡입부만을 했었거든요. 막판에 제가 힘을 못 줘서.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나왔다는 게 너무 안도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딱 배 위에 올려놨을 때, 아, 다행이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드라마에서 본 거는 나오자마자 애가 우렁차게 울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애가 별로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낳자마자 선생님 얘 왜 별로 안 울어요? 얘 왜 소리 안 내요? 이러면서 막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둘째 때는 그냥 아 끝났네 다행이다 눈물이 진짜 나올라다가 그냥 쏙 들어가면서 아 빨리 끝났다 저녁 먹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아내가 진호비를 선택해서 첫째, 둘째 다 여기서 낳고 모자동실을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뭐 모자동실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할 게 있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되게 처음 뵀을 때 불친절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무뚝뚝 생각했는데 불친절. 뭐 뭐,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워딩이. 네.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첫째, 둘째 다 무사히 잘 낳고 모자동실하면서 정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조리원 가서도 더 잘할 수 있었고 애를 키우면서도 지금 첫째 키우면서도 그때 쌓았던 이제 그런 경험이나 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건강하시고 이 병원 오래오래 해서 저희 애들도 지나가면서 태어난 곳이다라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본인은 뭐 그 하시고 말씀 없어요? 이제 이 컨텐츠가 병원 홍보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또 하시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아니 근데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워낙에 이제 이 지역에서 진호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명하잖아요. 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극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극단이. 근데 이제 왜 상처받으셨는지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병원도 솔직히 기웃기웃 거려봤어요. 첫째 때. 왜냐면 저한테 계속 양수가 적다. 세브란스 가봐라. 아이한테 이상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너무 낙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는 용기가 필요해서 좀 좋은 말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기웃기웃 했는데 그래서 막상 되게 친절하다는 소위 말하는 그런 친절하다는 이제 선생님 계시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통계나 확률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라. 이 애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잘 클 거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팩트가 좋은 말씀을 아니잖아요. 해주셨는데 왜?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거 속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최악의 악의 상황만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다는 이제 심리적인 하한선이 딱 그어지니까 더 나쁜 상상을 안 하게 되고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병원들 끊고 이제 진호비로 돌아오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수제 수첩을 딱 받았는데 아 내가 이걸 받고 다른 데를 가는 건 좀 도의적으로 이건 배신이다. 아, 그래요? 네. 뭐 굉장히 족쇄 같은 그런 아니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정말 한 땀 한 땀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 병원에 되게 많은 부분들 이런저런 철학들이 그 수첩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도 원장님이 세브란스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30주까지 세브란스에 다니면서 임상검사를 2군데에서 그 시럽을 2번을 마셔가면서 한 하고 번만 하면 되는데. 네, 양쪽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걸치고 있다고. 대학병원에서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개인병원에서야 뭐 어렵지만은 네. 아, 거기서 네. 검사를 했으니까 네. 안 하고 싶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미련하게 그거를 2번을 했더라고요. 체열도 2번 하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수첩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접힌다. 그리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 선생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시다는 교과서적으로 딱딱 판단을 해주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굳이 뭐 그런 데를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진호비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병원의 규모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뭐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뭐라고 조금 마음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4시간 모자 동실도 진짜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다. 근데 노력 대비 효과가 진짜 크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영상도 이제 찍게 되었는데, 그래 아까 출산 안 하는 분들의 선택도 중요한 거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네.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출산해서 뭐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나서 기르는 분들은 그분들 선택이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어느 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이제 30년쯤 돼서 이제 뭐 바꿀 수도 없는데 뭐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악플 이렇게 가끔 있다고 들어요. 뭐 보진 않아요. 일부러 뭐 멘탈을 위해서. 근데 의사도 이런 스타일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원칙적으로 뭐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 저는 이제 그게 목표인데 맞아요.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의사가 맞아요. 네. 상당히 참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사도 있고 또 자상하고 친절하긴 한데 선뜻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왔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친절한 병원을 찾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친절한 사기꾼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말하자면 배신감을 느껴서 다시 왔다 이런 분도 있던데 뭐 사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친절하지만 뭐 그렇게 신뢰는 안 가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갈수록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저 같은 의사는 살아남기가 사실 어렵죠. 출산도 많지 않은데 거기다 무턱뚝까지 해서 뭐 큰 병원 가세요, 뭐 다니던 병원 가세요, 머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글쎄 뭐 상처받아서 댓글 올리는 분들은 아마 소수일 거고 많은 분들은 그냥 댓글도 올리지 않고 그냥 안 오시겠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인연이 다소 무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하면 되는 거고 병원이 뭐 또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요. 다 맞는 게 있어. 어떤 분은 또 무뚝뚝해서 나는 좋다. 그냥 이것소리 저소리 물어보지 말고 부담스럽다. 자꾸 의사가 뭐 이거 물어보는 게 그냥 차라리 그냥 무뚝뚝하게 필요한 말만 딱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서 취향은 각자 다른 것이고 그걸 이제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고 네. 이제 육아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